자, 이재명 대표 말씀드린 대로 표결 하루 전인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신의 SNS에 장문의 부결 요청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는데요.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힘든 상황에서 공개적인 부결을 요청을 내자 이게 당 안팎으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3시간 20분쯤 지나 병상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가 SNS에 장문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제일 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입장을 안 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판단의 영역도 좀 있다 보니까 직접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대표께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성격도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지가 저는 저게 그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을 호소문을 낼 거라고 깜짝 놀라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막 본인이 이제 더는 당 같이 못하게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큰 걸로 보여져요. 네, 먼저 추선호 논설위원. 네. 이 당내 지도부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렇게 사실상 이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올리는 걸 반대했다, 말렸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SNS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짐작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원래 오늘 국회에 와서 네. 신상 발언을 한다라면 했을 이야기들을 메시지로 일단 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단히 예상 밖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뭐 이미 6월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완곡하게 뭐 가결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대신 이제 당에서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는 뭐 그런 모양새가 제일 탈출구로서 출구 전략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강력하게 부결을 호소하는 그런 강성 메시지를 냈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만약에 국회에 출석해서 신상 발언을 한다라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뭐 강력한 메시지 이런 걸 냈다고 생각하고 이 메시지는 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들에게도 일정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김웅식 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이 나서 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정상적이라면 지금 단식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뭐 바로잡기 위한 목숨을 건 단식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애초에 말한 대로 가결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내가 내일 몸만 성하다면 본회의장 가서 저부터 가결을 시키겠습니다. 가결표를 던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민주당 내에서 우리 그 강성 지지층이나 아니면 지도부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부부를 끓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서 부결시킨다는 게 지배적이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뭐하러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봐서는
의회에 부결을 호소하는 저 긴 글을 그 힘든 단식의 와중에 이 페이스북에 써서 넣었다는 것은 겁이 난 거다, 두려운 거다, 공포스러운 거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건 뭐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정에 쓰면 자신이 구속될 거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검찰에 소환됐을 거 아닙니까?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고,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을 다 본 겁니다. 겁이 난 거죠. 아, 내가 법정에 있으면 바로 구속이구나.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100페이지 넘는 영장 청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자기는 정적 탄압을 받는 거고 난 야당 대표로서 지금 탄압받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 영장 친 그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한 증거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20년, 30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장 청구의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십시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영장 실질심사 안 나가려고 하는 저 모든 전방위적인 이 방탄 회피성을 보면 당연히 제가 판사를 하더라도 법정에 서기만 하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정말 의외로 그렇게 긴 장문의 SNS로 부결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겁이 나고 영장 실질심사에 서기만 하면 나는 구속된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현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판사한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순간 자신은 구속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공포감을 느껴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게 김근식 실장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근식 실장님의 말씀이시고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 체포영장 청구서라고 하는 성격을 보면 이게 뭐 무려 142페이지나 되던데 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중간중간 이렇게 봤는데 대체로 제가 그래서 한 표현이 이게 무슨 논평인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이 뭐 차고 넘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거기에 어떤 증거와 그다음에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 체포영장 청구서라는 것이 이 피의자의 반론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이 이 체포영장 청구서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검찰의 주장만 담겨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겁이 나서 뭐 그렇게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제가 반론을 이야기해 보면 아니 그렇게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해서 1년 반 동안 한 것이 겨우 그런 논평에 가까운 이러한 체포영장 청구서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증거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신을 이재명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이 체포영장 청구서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그것까지도 넣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앞에 있는 대장동이나 쌍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이 검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증거인멸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판사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가서 저 영장을 발부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 혐의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반드시 뭐 부결이 돼야 된다라는 소신을 이미 밝혔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1야당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나중에 그것이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것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법원의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중에 청구해주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정기국회 기간 중에 이렇게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결이 돼야 된다는 소신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이제 그 호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비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 이 문제가 좀 의원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루 전에 왜 이런 장문에 사실상 부결 요청 입장문을 냈는가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낸 입장문은 그럼 어떤 효과를 냈는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최선호 논설위원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 표 계산하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네. 텐데 지금 이탈 의원
뭐 샤이 가결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의 의원이 대략 한 28명 정도가 가결을 찍는다라면 이제 이 결정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하기 전에 대략 한 30여 명 정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31명 정도의 의원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그 40명 가까이 늘어났었다는 겁니다. 뒤늦게 나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일정한 동정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의원들이 한 26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나오면서 이게 지금 다시 역풍을 맞을 거다, 어떨 거다 지금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단식의 어떤 명분을 퇴색시킨 거 아니냐, 네. 국민에 대한 약속을 말을 바꾼 셈이 된다라는 그런 비난과 비판적인 입장도 나오고 아무튼 당혹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런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이 조직 관련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중진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시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든 간에 네. 실제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되는 상황이면 공멸이다. 이런 약간의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가결을 찍는 의원들은 2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분이 했습니다. 과연 이제 그분의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한 2시간, 3시간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호 논설은 아무래도 SBS 기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예측을 하는데 이규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은 입장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짧게 제가 본회의에 참석 못하지만 참석했다면 가결표를 저부터 던질 것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내고 그 의원들의 동정표라든지 의원들이 정말 당대표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충만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들은 알아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이었는데 어제 저렇게 급작스럽게 장문의 그 부결 입장문을 낸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당대표가 겁이 나서 정말 법정에 쓰면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심을 사게 만든 거죠. 당대표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된 셈 아닙니까? 당대표 스스로가 여기 법정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쓰기 싫다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결백을 믿었고 따라왔던 그런 의원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표와 가결표가 나눠질 텐데 제 개인적인 그 분석으로 해보면 호남의 국회의원들이거나 네. 아니면 경기도의 국회의원이어서 공천만 되면 쉽게 당선이 가능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부결표를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공천 입구로 당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저는 단식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옥중에 가서도 공천할 태세 아닙니까? 옥중 공천도 저는 밀어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태세를 봤을 때 호남의 지역구로도 국회의원이나 경기도의 민주당의 우세한 지역구로도 국회의원들은 이건 내가 뭐 가결을 시켜서 저 양반이 구속이 되더라도 저 양반이 공천권을 갖고 가면 나는 따라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결표를 던진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나 동요하는 건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3% 4%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중도층의 표심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특히 이제 우리 공주 부여 청양과 같은 우리 박수현 수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저런 지역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면요. 중도층이 그냥 이탈합니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데 싸워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다 우리 민주당 죽는다. 내년에 내 선거도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양반을 법정에 세워서 구속이 되든 말든 알아서 살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지역구에서의 개인의 공천과 당선의 함수관계 그리고 자기의 지역구에서의 중도층의 이탈 내년 총선 당락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가결표와 부결표를 던지는 분들은 그렇게 좀 부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박수현 수석께서는 지금 내년에 공주부여 청양에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
장문의 메시지, 이재명 대표 장문의 메시지가 오히려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원로 아니십니까? 예. 역효과를 많이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제 의견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아침 인터뷰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제 원로시고 여러 의원들과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많은 뭐 통화도 해보시고 취재를 해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SNS 글 이후에 민주당이 뭐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듣는 이야기는 뭐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30명 안팎의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을 일반화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심지어 분당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뭐 심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를 뭐 일부 받았는데도 이것을 뭐 옹호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충분하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야? 이건 불구속 기소 재판받게 할 사안이지?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저는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뭐 서로 고민은 있겠으나 그러나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판단 기준을 존경하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유무죄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가라고 하는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네.